멜라니아 트럼프가 15년간의 계약 결혼을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최근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전 측근인 오마루자 매니골트 뉴먼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이혼장을 내밀까봐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해할 할 것이다. 내년 1월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며 트럼프 부부와 바이든 부부가 백악관에서 대면한 뒤 식장에 가는 것이 관습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신분일 동안에 이혼하게 되며 이는 엄청난 굴욕이 될 것이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멜라니아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인 스테파니 울코프는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서 각방 생활을 했고 이들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 결혼이다. 멜라니아는 모델로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트럼프를 만난 뒤 미국 시민권뿐만 아니라 부를 함께 누렸고 트럼프도 멜라니아를 트로피 아내 정도로 여겼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트럼프 가 4년 뒤에 있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의 재선을 저지하고 자신의 딸 이방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뉴스닷컴은 2020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 그의 장녀 이방카를 내세워 백악관을 다시 장악할 수도 있다 보도했고, 보수 측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후보는 야심만만한 그의 딸 이방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때는 트럼프의 나이가 78세로 너무 고령이고 트럼프와 함께 활발히 선거운동을 펼쳤던 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빈약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방카 트럼프입니다. 악시오스는 이방카 트럼프는 그녀의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인기가 많다라며 특히 세 개의 주요 주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이방카의 지지율은 트럼프보다 높았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도 뜨거운 경합 지역이었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에서 바이든에게 아슬아슬하게 역전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 주에서만 무려 4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고 큰 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카 트럼프였다면 승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1년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서 태어난 이방카 트럼프는 아버지의 모교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2004년 쿰 라우데급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80cm의 큰 키에 수려한 외모로 1997년 세븐틴 커버 장식 모델을 시작으로 베르사체, 마크 보우어, 티에리 뮤글러 패션쇼 런웨이에 참여했고 토미 힐피거, 비달사순 등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2007년 맥심 핫 100회까지 오른 그녀는 모델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기업에서 개발 인수부문 부사장을 맡는 등 경영진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에는 공공정책 입안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과 중동 평화를 논하는 남성들뿐인 회담장에서도 참가하는 등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라는 존재감을 만들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퍼스트레이디 이상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이에 현재 미국 SNS에서는 2024 이방카에 투표하자 라고 외치는 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극우 언론 칼럼니스트 겸 변호사인 앤 쿨턴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정치적 방향성을 그대로 물려받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4년 뒤 트럼프가 킹메이커로 활약해 이방카가 실제 당선될 경우 한국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인사들 중 이방카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엄청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딸이 한국 K-팝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엑소의 팬입니다. 이방카가 트럼프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방카 보좌관이 딸이 다음 달 생일이라고 하는데 엑소 CD를 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전했고, 이어 CD 2장을 전달받은 이방카는 엑소 멤버들의 사인까지 있네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엑소를 본 트럼프도 자신의 손녀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룹을 만나 반가움을 표시했을 정도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방카 트럼프가 방한했을 당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인 정고은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 고엔제이를 직접 온라인으로 주문해 입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의 서울 도시를 보고는 이 도시의 장구한 역사와 현대적인 장관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끈기와 혁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터워진 한국과 이방카와의 관계와는 달리 일본은 돈으로 관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이방카의 방위를 위해 이방카가 조성한 여성기금에 57억엔을 지원하면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방카가 주도한 기금을 강하게 지지한다 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이방카에게 건넨 57억엔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10억엔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건넨 뒤 10억엔씩이나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여라 라고 말한 것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항공사와 항공운송 기업들인 하와이안 홀딩스, 제트블루 에어웨이즈, 알래스카 에어그룹, 델타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주식이 하루 만에 최대 50% 넘게 폭등했고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그리고 하나투어, 노랑fun선 등의 여행사 주식들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세계 최초의 효과적인 코로나 백신이 밝혀졌다 라며 화이자 개발자의 발언을 인용해 과학과 인류를 위한 위대한 날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화이자는 6개국의 43,500명에게 시험을 했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백신 사용을 위한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백신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3주 간격으로 2번의 복용량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은 두 번째 복용 후 7일 후에 90% 이상의 백신 효과를 보여줬다 보도했습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50에서 60% 정도만 돼도 효과적인 백신이라 발표한 바 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은 75% 이상의 효과를 지닌 코로나19 백신을 기대해왔는데 이번 화이자의 백신은 90%가 넘는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한국의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인 EDPCI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무려 15년 이상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KPX 생명과학의 주식은 시작부터 상한가 점상을 기록하며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주식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백신 개발회사와 미국 식품의약국이 정치적 의도로 일부러 발표를 늦춰왔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말해왔던 것처럼 화이자와 민주당은 선거 후에야 백신을 발표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거 전에 발표할 용기가 없었다. FDA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승인 발표를 더 일찍 해야 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이 기나긴 개표 여정의 첫 번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조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개표 닷새 만에 당선 소식이 나오자 미국 곳곳에서 환호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보도 직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미국이 나를 선택해줘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험난할 것이지만 이걸 약속하겠다. 나는 나를 뽑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선에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되자 웃음을 지은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개표가 한참 이뤄지던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리 기후협약 복귀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국제적 협약을 탈퇴해버린 트럼프 정부의 과오를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내세운 바이든 당선인의 상징적 공약입니다. 바이든의 환경 관련 공약은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포괄적인데요. 크게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환경정의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넷제로는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모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첫 임기 안에 2조 달러, 우리 돈 약 2,240조 원을 투자해 고효율 건축, 친환경 차 보급 등으로 10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죠. 또 건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으로 개선된 공공보건과 경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정책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행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어느덧 태양광이 핵심 사업 부분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태양광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죠. 경쟁력도 매우 높다고 평가받았는데요. 하나큐셀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영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또 하나솔루션은 수소와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 등 차세대 친환경 사업에 힘을 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해선 태양광에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인데요. 기존 천연가스를 이용한 것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죠. 여기에 올해 8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그로잉 에너지랩스에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미래형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기업도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 태양광 셀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인 동시에 세계 2위 규모의 전기차 시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관련해 우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앞세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LG화학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의 배터리 생산 공장까지 갖추고 있어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마찬가지로 호재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5년 안에 50만 대의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장기적으론 300만 대에 이르는 공공기관 차량을 배출가스를 뿜지 않는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을 공약으로 세웠죠. 또 친환경차로 바꾸는 차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 이득을 주는 정책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친환경차에 있어서 국내 업계의 경쟁력이 높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수소전지 기술과 수소차 양산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넥소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 7월 수소차 최초로 누적 1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트럭 엑시언트를 양산해 스위스로 수출했고 2022년에는 미국에서도 수소트럭 보급에 나설 계획이죠. 완성차 업계에도 이 같은 친환경차 시장 성장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투입한 전용 모델을 본격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전동화 전담 판매 조직을 신설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에시언트와 고성능 전기차 모델 RM20E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중국명 아이니커 발표 등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친환경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요. 만약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 관련 공약이 정말로 지켜진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0.1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2100년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이 0.1도 억제될 수 있고 이는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라고 국제 기후변화 대응기구인 기후행동추적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죠. 기후변화 대응과 상당히 역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조치를 뒤집었고 각국 국가들이 서명한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했는데 현재까지 협약 서명국 중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여러 국가가 자유무역주의를 악용했기에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입었다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를 둔 지점인 겁니다. 그는 통상에서 동맹국을 고려한 행보와 각종 국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 무대 복귀를 위해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죠. 즉, 파리 기후 협약의 재가입을 시작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적인 국제제도와 기구에서 미국의 지위와 지도력을 회복하려 할 겁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두루 고려해 보았을 때 국내 경제 분석 기관들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소폭 성장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 상황 대비 경제 산업 분야는 0.1에서 0.4포인트 상승, 총수출 등 무역 분야에서 0.6에서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에는 해당 지표가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하락이 예상됐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관련 공약이 실행되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이 원칙, 중국의 그린 산업 관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혜의 폭이 클 수 있다고 바라봤죠. 사실 이미 예전부터 한국은 지구의 온도를 내려가게 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들을 많이 실시해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극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은 그린 뉴딜에 있어 세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준비되어 있죠. EU에서는 한국에게 그린 뉴딜 관련 질문과 방향성을 물을 정도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밑거름이 마련되어 있는 한국은 미국의 새 대통령의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이후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친환경 사업에서도 절대 강자가 되어 앞으로 훨훨 날아가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